미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1등이고요. 네. 일본과 유럽에서도 1등입니다. 웹툰의 IP로 사람들은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진 핵심이 IP로 시작되고 웹툰에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스위트홈이 초기부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요.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 한창환 교수님을 모셔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학생들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이제 졸업생들이 취업을 네. 하고 있고요. 또 네. 신입생들이 벌써 1학번이 입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특히 이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된 희망을, 그러니까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쟁인가요? 지금 저희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전국에 있는 한 40여 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중에 커트라인이 가장 높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대 1 정도 되고요. 네. 일반적인 대학들은 15대 1에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과가 전국에 40개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더 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 말고 지방 대학들 중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학과나 회학과의 정원은 줄고 네. 웹툰 학과라는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아마 부모님들도 웹툰의 전성기가 왔다는 걸 이해하시는지 예전 같았으면 말릴 부모들이 많았었는데 네. 만화나 애니메이션 하겠다, 웹툰 하겠다는 친구들한테 밀어주시는 분위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업들을 보면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요리사, 셰프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이러다가 지금은 웹툰 작가가 상당히 대세 같아요. 아마 다른 직종보다 네. 웹툰 작가가 해낼 수 있는 전환점이나 다양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그림만 그려서 자신의 IP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게임이나 다양한 상품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게 더 큰 기업으로나 내지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본인의 꿈을 키우기에는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이 낸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또 평생 가는 거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만들면 그 이야기가 그것도 또 한국이라는 카테고리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즘 친구들 특히 우리 MZ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런 걸 더 빨리 스스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은 이미 미국, 일본을 한국이 능가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웹툰은 저희가 1등이고요. 네. 일본과 유럽에서도 1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웹툰이 글로벌하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웹툰과 책 웹툰, 그러니까 종이 만화와 책 만화에 많이 밀려서 해외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나오면서 전 세계의 소비 패턴이 동일화됐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CEO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예전에 화상회의를 전 세계에서 하면 조건 변수가 다양했다는 거죠, 국가별로. 근데 지금은 똑같아졌답니다. 모든 조건이 같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만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웹툰이라는 컨텐츠를 알게 됐고 그 웹툰이라는 컨텐츠가 유료화되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작가가 자신의 IP를 갖지 않습니다. 만화를 그리면 출판사가 다 갖고 매절 시스템으로 작가한테 그냥 원고료만 주는 게 마블이나 디스카믹스나 유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웹툰을 봤더니 내가 내 IP를 어디서나 언제나 올릴 수가 있고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몇 명이 얼마나 본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돈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투명 경제를 작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1인 비즈니스, 뭐 오너십 거기에다가 보상도 충분히 네, 주니까 충분히 받고. 미국의 청소년들, 동남아시아, 유럽의 청소년들이 이런 구도를 처음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그 업로드한 작가들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의 웹툰은 한국 작가들만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든 뭐 프랑스든 미국의 10대 작가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뭐 소재의 다양성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한국적인 특성 이런 게 좀 저는 예전에 우리가 출판사라는 게이트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려도 장르적인 이야기나 내지는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출판사에서 게이트를 했습니다. 게이트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 장소에서 언제 누가 업로드를 무조건 다 알아서 올려버리니까 결국 그 통제는 누가 하냐? 청취자와 작가, 아니 관객들이 그냥 조회수, PV, UV로 조회해주고 지지해주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 객관화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의 다양성이든 소재의 다양성이든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다 검증돼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 웹툰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에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매주 웹툰 보면 올 컬러로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다. 쭉 내려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뭐 특징이라면 네네. 특징인데 그만큼 또 완성도도 높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 지금 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웹툰이 거의 7천, 8천 건이 넘습니다. IP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퀄리티가 떨어지면 수용자가 오질 않죠. 아. 그리고 작가는요 한 컷 그림에 2시간, 3시간 대생을 하고 색을 칠하지만 수용자는 0.001초도 안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거든요. 그냥 수치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매회 클라이막스를 보고 다음 회를 안 보면 안 되게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이 뭐 제가 볼 땐 불쌍할 정도로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보물섬 있는 어깨동무라는 이런 식의 그 만화 잡지를 볼 때요. 한 달 월간지를 20페이지를 흑백으로 그렸습니다. 작가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3배 정도 되는 부담을 올 컬러로 매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시스턴트 쓰긴 하겠지만 거의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매주 작품 올리는 거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이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한 노동강도라는 표현을 이제 뭐 스승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그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더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또 그만큼 보상도 지금은 뭐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이 계속 오기 때문에 네. 한번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던 게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때 한 명의 중견 웹툰 작가가 우리 추석하고 설은 좀 쉽시다. 네. 그 플랫폼 자체가 포털에서 휴재를 하면 한 4, 5일은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시에 포털 그 담당자가 전체 웹툰 작가한테 물었답니다. 휴재를 할까요? 그랬더니 80%가 넘는 작가가 하지 맙시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휴재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료 결제액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작가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뭐 말린다고 말려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한 40여 개가 넘는다고 네네. 했잖아요. 지금 세종대학교는 보니까 공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소속이에요. 소프트웨어 네. 융합대학 안에 창의 소프트학부로 돼 있고 거기에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와 그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학과가 50명씩 학과를 창의 소프트학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은 실험과 제한 때문에 졸업생도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무슨 만화가 예술인데 공대로 가느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은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읽은 글인데 아직도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지금까지 가르쳤던 방식으로 지금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미래에 그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하고 있는 모든 보통 커리큘럼 다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딩과 그다음에 VR, AR 같은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서사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드론하고 웹툰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니라 우리 앞에 홀로그램으로 웹툰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디바이스 환경 내에서 웹툰 같은 시스템이 바뀐다면 거기는 어떤 서사를 얹어야 될 것인가. 그 아이들 앞에 미래에 기술적인 변화가 지나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대로 갔고요.
그래서 공대에서도 같은 협업을 하고 애들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 증강현실 웹툰을 연재해서 한번 아주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AR 웹툰. AR 웹툰입니다. 예. 주인공이 자꾸 이 스마트폰으로 저를 봅니다. 자꾸 봅니다. 그러더니 묻습니다. 너 이름 뭐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하고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다음부터 제 얼굴이 제가 보는 웹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데이트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여자 주인공 머리 위에 이렇게 뭐 벚꽃 같은 내지 하얀 게 묻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툭툭 치면 그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훅 불면 머리가 날리는. 사실 큰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떤 스토리와 기술이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웹툰이 새로 등장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이런 웹툰도 있겠구나. 몇 년 전 사례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오히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분이에요. 이제 VR로 웹툰이 이제 5G 시대 일상화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나지 못했던 VR적인 효과도 웹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대 학부, 그러니까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이다 보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택이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 거죠. 안정화됐고요. 네. 학생들도 아주 좋은 뭐 내신 등급이 거의 1등급 친구들이 그림도 아주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공대에 소속돼 있지만 저희 비전은 지금 중국에서 저희 학과에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 학부 대학원 합해서 연간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 과만요? 요리과만 200명이 넘습니다. 박사까지 포함해서. 네. 왜냐면 우리가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같은 거를 중국 현지 애니메이션과 중국은 애니메이션과 200개가 넘습니다. 거긴 만화과라고 안 하고 동만과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만이 움직일 동자니까 애니메이션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만학과 200개가 넘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석사밖에 없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박사를 따라 다 저희 학교에 오고 계십니다. 교수가 지금 한 120명 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혁신안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세종대가 자랑하는 몇 가지 단과대학 중에 호텔 경영학과가 있듯이 저희도 만화 애니메이션 칼리지,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혁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좀 학과로 더 넓혀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지금 비전을 펼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 들어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뭐 아까 얼핏 뭐 저도 이제 여쭤봤지만 그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도 하지만 네네.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돈도 버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후원을 많이 하는 키워주거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된 작업입니다. 일주일에 그 한 번씩 업로드 시키고 또 시간만 좀 늦으면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초심을 잃었다. 너가 작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포털에 올리는 웹툰은 공짜 웹툰이거든요. 포털. 근데 그걸 공짜로 보는 독자들이 더 살벌합니다. 왜 안 올리냐. 몸 아파서 휴지하면 건강관리도 못하냐. 조금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내가 스토리 쓰겠다. 뭐 이런 말이 막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작가는 댓글이 10,000개가 넘습니다. 다 보지도 못할 정도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의 공인 수준이네요. 네,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묻죠. 우울증에다가 대민기피증에 막 힘든 심리학적으로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친구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하니? 재밌어서 한다고. 제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 때문에 한다고 그러고.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웹툰을 지망하는 젊은 학생들, 네네. 어린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케이스는 본인이 재밌게 본다, 많이 즐긴다라고 해서 전공을 하기에는 위험한 전공입니다. 자기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툰은 엉덩이로 그린다고 옛날에 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꺽정 그리셨던 20시간 이상 자신의 작품에 몰입해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집중력이 있을 정도로 즐기면서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전공이고요. 또 이게 없는 맨바닥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발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자신을 좀 가지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웹툰도 많이 본 친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구현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주로 가는 데가 그러면은 웹툰 작가를 아무래도 많이 하겠지만 예. 주로 어느 분야로 이렇게 많이 좋은 가고 질문이십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 생태계가 대단히 네. 융합되고 있어서요. 예전에는 저희 과를 나오면 만화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졸업생들의 분포를 보니까 한 4, 50개 직종이 됩니다. 이미요. 예, 예를 들어서 웹툰만 하더라도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고요. 웹툰 에이전시나 웹툰 프로덕션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웹툰 작가도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가 있고 작화 작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작가를 픽업해서 포털에 이렇게 등용시키는 프로듀싱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판권 관리하는 판권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웹툰만 하더라도 20종이 넘습니다, 직종이. 애니메이션도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만화 영화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해외 슈퍼 히어로 영화들, 어벤져스도 전체 영화 필름의 60%가 특수 효과입니다. 그냥 다 네. 뒤에 블루스크린 앞에 손 들고 있으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수 효과가 다 3D 애니메이션입니다. VFX가. 컴퓨터 그래픽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다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 3D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2D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3D 특수효과까지 애니메이션 분야가 아주 넓어지고 있고요. 요즘 프리 비주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00억, 200억짜리 SF나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기 전에 그 영화의 1분 정도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가상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효과와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을 것이냐를 테스팅하는데 한 1년이면 만들거든요. 이 프리 비주얼 시장도 다 3D 애니메이션 새로운 신개척 시장이고 또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의 사물들을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마치 아바타처럼 그게 미리 있을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식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 분야만 해도 앞으로 나갈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주로 네. 웹툰이스트들은 웹툰 작가들은 포탈에 하고 이제 협업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좋다며 하면 잘 된 사람 이야기만 듣죠. 네. 예, 사실은 잘 된 사람들이 10에서 20%고 묻힌 사람들이 80%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종이든 그러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웹툰도 현재 지금 국내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A급이라고 억 단 이상 버는 작가가 한 3, 4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연봉이 2천, 3천에 머무는 초기 시인 작가들도 많고요. 아직도 데뷔를 못해서 거의 뭐 연봉이 거의 없이 그림만 그린 작가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탈의 인기를 얻고 하게 되면 2억, 3억을 기본으로 받고 뭐 아주 인기 있는 작가들은 뭐 아예 창작을 한국에서 안 합니다. 어떤 그 포탈 아주 인기 있는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작가 지금 어떤 한 IP를 완료했는데 그 IP를 유로로 몇 년치 연재한 걸 다 보려면 한 8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런 작가인데 그 포털 사이트의 CEO한테 들었더니 한 번씩 마감하기 전에 작가님 지금 어디서 마감하세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비행기를 띄워서 보여준대요. 자기가 어떤 사막에서 지금 텐트 치고 그림 그리고 있는지를. 그럼 며칠 있다가는 세네강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국제적인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의 현지 작가들까지 같이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웹툰이라는 시스템이 옛날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든 방식대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부강한 나라라는 게 문화 영토를 넓혀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이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IP를 만들고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워서 그들이 우리 방식대로 그들의 IP를 만들 수 있게 돕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목표라면 저는 지금 웹툰이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BTS가 해외에서 먼저 기반을 다져서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데 네. 우리 K 웹툰은 훨씬 더 잠재력과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TS의 사실 어떻게 본다면 스타 시스템은 ARM이라는 팬덤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큰 역할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웹툰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실 가장 K웹툰의 문제가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웹툰이 해외에서 과연 먹힐 것인가. 그런데 이 웹툰의 대사들이 비어 속어 은어가 많아서
과연 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번역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뭐 3차, 4차 시스템을 통해서 번역을 해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인기 있는 웹툰의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가 번역한 버전보다 현지 로컬에 있는 K-웹툰의 팬덤, 마니아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그림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버무린 웹툰의 버전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현지 웹툰 마니아들한테 원고료를 지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새로운 웹툰을 팬덤화시키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팬덤들이 전혀 새로운 혁신의 사안으로 만들어지는 웹툰의 네트워크는 BTS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에 이제 만화나 이렇게 웹툰 그리고 뭐 IP가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성장 과정에 쭉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종대학교가 96년도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4년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시 상황부터 커리큘럼까지 선도적으로 다 어떻게 주도를 하고 왔는데 저희 학과의 혁신과 개혁 방안이 한국에 있는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의 혁신을 선도해야 될 것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컨텐츠 시장에 이제 IP의 핵심으로 웹툰이 뛰어들었고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잘해야 한국의 컨텐츠가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로서 역할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혁신의 선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내지는 학생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개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융합에 대한 사례들을 대학에서 더 많이 실험하고 제시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웹툰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웹툰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상상력이 기술과 융합되고 그게 미래의 새로운 소비 패턴과 연관이 돼서 웹툰 안에서 저는 그런 말 요즘 학생들한테 합니다. 보고, 먹고, 사고 이 시스템이 하나에 다 이루어지는 게 웹툰이다. 웹툰의 IP로 사람들은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고 그 IP를 보면서 음식을 고르고 또 음식을 고르는 웹툰의 드라마 내에서 물건을 사는 이놈의 커머셜 드라마까지 연동되는 IP의 핵심이 웹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수출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이 IP로 시작되고 웹툰에 시작된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에서도 이 만화 애니메이션 대학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통제하고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학과로의 확대도 이제 모색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앤피플 한창환 교수의 말씀 듣다 보니까 K 웹툰 새로운 한류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